이제 혼자가 아니다. 아내와 내 아이가 타는 차. 내 차가 아닌 우리 차니까. 나의 두 번째 차는 다르다. 썬팅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이들의 피부까지 케어해주는 SK 스킨케어 썬팅. 0.1%의 자외선까지도 차단한다. SK 스킨케어 썬팅.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닷컴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닷컴.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치과도 다니면서 하나 더 해요. 인사돌 플러스. 참 잘했어요. 좋은 습관이 건강한 잇몸을 만듭니다. 홍은희 최불암 씨의 잇몸 건강을 위한 선택 인사돌.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보다 빛나야 하기에 서울이 한정거장인 개통예정 고촌역 앞에 빠른 집을, 2255세대 브랜드타운 안에 김포가 부러워할 커뮤니티를 기대하십시오. 서울을 품은 인생작 김포고촌 캐슬앤 파밀리에 시티 2차 6월 오픈 예정. 1899-2002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코지마 안마의자. 오빠, 변해도 너무 변했어. 뭐가 말이오? 달라진 마리오가 마리오.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마리오 아울렛에서 마리오 쇼핑몰까지. 확 달라진 마리오 아울렛. 오늘도 우린 당신과 달려요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 여러분의 문자 샵 1035로 받고 있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을 지불하신 분들입니다. 예, 자 최은미님, 치킨집 사장님들 대박. 예, 그렇습니다. 이겨서 더 대박 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근데 경기 전에 이미 오늘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글귀를 붙인 치킨집도 있더군요. 네, 그 한 경기 시작 한 2시간 전부터 각 치킨집에 TV가 있는 치킨집들이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정상근 기자 집에 한 5마리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네, 한 반 정도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정상근 기자님이 사실 안주보다는 네. 술이 아주 강하셔서 네, 뭐 한 맥주 대병 정도가 아니라 한 10병 정도는 드신다는. 아, 10병이요? 예. 맥주 10병. 예. 아, 밥 말아 네. 드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네, 예. 밥 다 먹고 이제 물 먹을 때 대신 맥주를. 네. 알겠습니다. 정수기에서 맥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방선희님, 아쉽지만 주말을 또 기다려야죠. 이런 분도 계시네요. 네. 자, 빨간 머리 보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 약속했거든요. 이기면은 머리를 빨갛게 물들겠다. 네. 물들이겠다. 멕시코전에서 이겨도 빨갛게 물들이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독일전에서 이겨도 네. 빨갛게 물들일 생각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8916번 쓰시는 분, 우리 태극전사들은 잘했습니다. 반칙과 편파 판정한 심판이 잘못이었어요. 어제 경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많았고, 네. 특히 이제 골키퍼 선수가 굉장히 조현우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이근택님도 조현우 골키퍼 아니었으면 최소 3대0이었어요라고 하셨고, 조현주님, 그래도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우 칭찬해 주시기를. 예,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아유, 그래요. 참 승리가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그 스웨덴이 워낙 강호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막 붙어서 1대0으로
지긴 졌는데 예. 그래도 뭐 열심히 선수들이 뛰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멕시코전, 독일전이 남았는데 계속 열심히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했는데요. 후반 20분 스웨덴 주장 안드레아스 그랑크비스트에게 통안의 페널티킥을 허용해서 아쉽게 졌습니다. 정말 아쉬운 장면이 많았는데 뭐 페널티킥이 허용된 상황에서 또 우리가 역습을 전개할 때 갑자기 비디오 판독으로 넘어갔던 것도 좀 아쉬웠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 그랬다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예. 이 신태용 감독이 전원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뭐 수비 불안도 좀 여전했고 정작 역습이 이뤄질 땐 공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유효 슈팅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웨덴이 우리보다 강팀이니까 뭐 강팀을 상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었는데 특히 조현우 골키퍼가 많은 칭찬을 받았죠. 예. 이 신태용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에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준 국민들께 죄송하다. 뭐 멕시코 독일전 잘 준비해서 이 이상 좋은 경기를 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이 주장인 기성용 선수는 남은 2경기 준비 잘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음 경기인 멕시코전은 일요일인 24일 0시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요일이 시작하는 0시입니까? 아니면 일요일 밤 12시입니까? 토요일 날 치킨을 시키시고 예. 일요일 0시가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킨 말씀하니까 확 귀에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대 성적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3승을 했었고 그다음 독일 월드컵 때 1승. 토고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 때도 아마 1승이었을 겁니다. 남아공 때요. 네. 남아공 때 어느 팀을 상대로 이겼나요? 그리스를 상대로 이겼군요. 네. 야, 근데 말이죠. 지금 저 방송 3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이분들이 뛸 때만 이겼고 그 나머지 월드컵에서는 이긴 적이 없어요. 네, 좀 뭐 그 보면은 참 월드컵에서 1승 거두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2000년대 우리 축구가 가장 전성기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평론가는 유재일 씨라는 분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쳤는데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그냥 당신들이 그립다. 이들 세대 이전 그리고 이들 세대 이후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승이 없다. 예. 승이 하나 있으면 정말 우리가 신날 텐데 말이죠. 네. 예. 이번에 또 승 없이 끝날지.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는 우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죠. 네,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마 1무 2패였나 그렇게 성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좀 남은 경기에서 선전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한미 군 당국이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러니까 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양국 군 당국은 오늘 새벽에 그 UFG 연습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이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 양국이 협의한 결과 일단 UFG를 중단을 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이 또 다른 대규모 한미 합동 훈련인 뭐 키 리졸브 연습 그리고 독수리 훈련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향후에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지 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먼저 한 발 물러선 거니까 좀 북한도 이른 시일 안에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북미 사이에 군사적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지 않겠는가. 적극 또 협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서로 불신을 하니까 상대방 보고 뭐 네가 먼저 한 발 물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게 지난 과거 역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신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북한의 도발적 군사 행태뿐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도 사실 이 훈련의 그 산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군사 훈련 먼저 접는 쪽이 선의의 첫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여전히
이게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인데 네. 이대로 우리가 먼저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곧 뭐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좀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남북한은 다음 달 3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농구 경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농구 경기. 네네. 예. 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체육회담이 열려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7.4 공동성명 46주년을 기념하는 스포츠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 이 종목이 농구였습니다. 예. 이 보통 이런 행사는 축구를 많이 한다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 마니아라서 거기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 그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평 축구 부활을 언급을 하자 농구 대회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개최를 역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평양에 가서 농구 경기를 하면 북한은 북한 예술단이 방남하는 가을에 이 농구 선수들도 함께 파견을 해서 서울에서 또 한 번 경기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북은 오는 8월에 열리는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이 공동 입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그 일부 종목에 대한 단일팀도 구성하기로 했는데 아직 어떤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종목별로 협회들이 다 따로 있어서 뭐 거기랑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고요. 네. 이 남북은 공동 입장을 할 때 이 명칭은 코리아 그리고 깃발은 한반도기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네. 했습니다. 옛날에 했던 대로. 네,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이 남북 사이에 이 체육 협력과 교류를 활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농구 만화. 네. 슬램덩크. 거기에 안 선생이 별명이었습니다. 안 선생. 예. 머리를 빨간색 말고 하얀색으로 한번 염색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 안 선생. 네. 안 선생의 명언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월드컵 선수들 포기하면 바로 시합 종료가 되니까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선생님 닮은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네. 뼈속까지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최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다른 재벌 혹시 다른 유력가 사람들은 다를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예. 이 한겨레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자 최태원 SK그룹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갑질 행위를 보도했습니다. 2007년 이후 노소영 관장의 차를 몰았던 전직 운전기사들이 이 노 관장으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한겨레에 제보를 했는데요. 전직 기사들입니다. 복수. 네,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허. 이 노소영 관장 운전기사로 1년 이상 일했던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노소영 관장이 이 차량에 비치한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 상자와 껌통을 던졌다. 그러면서 좀 화를 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차가 막히면 머리가 있느냐,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차가 막히는 게 기사님의 잘못은 아닌데요. 예. 이 또 다른 운전기사 B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노소영 관장이 차가 막히는 걸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지 않으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 나중에 그룹 비서실에서 이 버스 전용 차로 그 위반 딱지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뭐라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소영 씨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회사에서 돈을 내줬다라는 얘기인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거는 배임 아닙니까? 배임의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어쨌든 이 기사분은 이 노소영 씨가 대통령의 딸이라서 그런지 이 차가 막히는 상황을 별로 겪어보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뭐 대통령이었을 때가 뭐 5년밖에 더 있었어요. 네, 아니 뭐 대통령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네. 굳이 딸까지 이렇게 교통 통제를 했었나 봐요. 이 차가 막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그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네. 믿어주세요. 근데 딸은 보통이 아니었군요. 네. 보통 이제 신호를 맞고 가는. 예. 네. 어쨌든 그랬던 모양인데.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이상한 것은 이 노소영 관장이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유독 예민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매연을 맞고 기분이 좋아질 사람은 없는데 예.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이 노소영 관장을 기다릴 때, 그러니까 엄청 추운 날 그리고 매우 더운 날 이런 날도 히터나 에어컨을 켜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매연이 나오니까
시동을 걸 수가 없잖아요. 노소영 관장이 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아주 더운 날도 에어컨도 못 켜고 차 안에서 이렇게 대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견뎠답니까? 본인이 타면 이제 시동을 걸고 본인은 차 안에 있으니까 냄새를 안 맡는 거잖아요. 예. 어쨌건 본인 위주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내릴 때 시동이 켜져 있으면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밖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매연 냄새를 맡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기사 A 씨는 노소영 씨를 이 지상이 아닌 지하에 내려줬다고 해고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가면은 의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하로 가면 의전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본인이 매연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하에 내려주면은 이게 차들이 많으니까 매연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이고 참. 그래서 A 씨가 그냥 아예 이때 운전기사 일을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은 사실과 다르다.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어서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535번 쓰시는 분 어제 축구 져서 오늘 출근 안 하고 방콕 중입니다. 예, 훌륭한 분이네요. 이런 분이 다 있습니다. 예. 박성혜님, 정상근 기자 처음 봤습니다. 옆모습이 이혜영 영화 감독 닮았네요 라고 하셨고 정면은 추신수를 닮았다고 안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민희님 오늘 맞춤 코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닙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은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치료제이다. 독일의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 클라우스 오버바일은 물의 효능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실제로 물은 우리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와 비만을 예방하고, 잠들기 전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은 수면 중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을 보충하고 성인병까지 예방합니다. 자연 치유의 근원이 되어주는 소중한 물. 좋은 물을 곁에 두고 수시로 마셔주는 좋은 물 습관이 필요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백두산물 좋은 물 백산수와 함께합니다. SBS Love FM. 아우 더워.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나 아니야. 아니에요. 범인은 바로 원인은 쾌쾌한 에어컨 냄새. 신제품 페브리즈 차량용. 상쾌하게 냄새 잡는 성분 업. 자기 최고. 페브리즈 차량용. 안녕하세요. 양미경입니다. 여자들 스타킹에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기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하고 미루다 보면 정말 큰돈 들어요. 기미가 짙어질 기미가 보이면 도미나 크림. 나이 들어도 피부가 맑은 여자. 전 도미나예요. 태극제약.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포카리 스웨트와 함께하는 트와이스의 도전. 우린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살아있는 수분이 필요해. 이온의 힘으로 살아있는 수분 충전. 포카리 스웨트로 우리의 세상은 라이브.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AM 792kHz, FM 103.5MHz, SBS Love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Love FM이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셰프 고준영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매일 밤 무슨 치킨을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치킨 시리즈를 쭉 이어서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양념치킨, 양념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양념은 재료 비율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잘 적어두세요. 냄비에 물 6스푼, 올리고당 5스푼, 고추장 2스푼,
맛간장과 매실액, 참기름은 1스푼, 케찹, 다진 땅콩은 3스푼, 식초는 반 스푼을 넣어 끓여주세요. 이때 소스가 타지 않도록 낮은 불에서 고무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조리는 게 중요한데요. 재료의 양이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때쯤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고객의 입맛에 꼭 맞춘 고객 만족 서비스.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03.5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졸음은 가고 재미는 오고 상식은 업, 스트레스는 다운. 1부부터 4부까지 이어지는 광고까지 매일매일 생방사수. 103.5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광고합시다. PDB 단열 보강제, PDB 자동문, PDB 폴딩 도어, PDB 쉐이프 도어. 아, 상가 점포 아파트 병원 인테리어 공사할 때 PDB 단열 보강제를 사용하는구나. 태양 자동문은 휴대폰으로 자동문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어요. 특허 제품 태양 자동문. 광고 끝. 여성들도 착착, 초보들도 착착, 이쪽 텐트 착착, 베스트 캠프 한강에도 착착, 캠핑장도 착착, 본토치로 착착, 베스트 캠프 즐거운 캠핑엔 베스트 캠프. 한채아의 이초 텐트. 이쪽 텐트 베스트 캠프. 안녕하세요. 미에로 화이바 모델 전소민입니다. 저와 함께 당신의 간절함을 이 한 병에 미에로 화이바 현대약품. 눈이 좋아진다. 눈이 좋아진다. 언제까지 눈을 그냥 방치할 거야? 아직도 몰라? 눈 건강엔 안국 건강. 눈이 좋아진다. 눈이 좋아진다. 눈 건강엔 안국 건강. 루테인도 안국 루테인.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감성 캠핑 원한다면 커스커즈로 오세요. 아웃도어 레저용품 커스커즈로 즐겨요. 감성 캠핑 커스커즈, 쉬운 캠핑 커스커즈, 우리 가족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 커스커즈. 검색창에 커스커즈를 검색하세요. 요리, 귀찮고 바쁘고 어렵고 늘 걱정만 하던 식탁, 이젠 안녕. 국찌개, 밀키트까지 다양하게 이츠온 정기 배송 서비스. 하이프레시 앱으로 주문하면 야쿠르트 아줌마가 전달합니다. 이츠온 정기 배송 서비스. 니하오마. 자, 신원 CK의 미니밴 미니트럭이 입장합니다. 이 친구들 이름만 미니지 스펙은 어마어마합니다. ABS, EPS, 에어백의 파워핸들까지, 거기에 전국 113개 AS 네트워크. 가격은 1,100만 원대부터니까 와우. 유럽을 휩쓸고 온 신원 CK의 미니밴 미니트럭. 중국 자동차의 리더 신원 CK 모터스. 어머, 교촌아이스 세트네. 근데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 생겼어. 뭐? 나 생겼다고. 뭐가 생겨? 그만 좀 바삭거려. 미안. 교촌 라이스잖니. 쌀가루로 튀겨 숨길 수 없는 바삭함. 교촌 라이스 세트. 15771991 교촌 치킨. 여행? 어떻게 갈지 고민되지? 아니, 그냥 노랑. 그냥 떠나면 힘들지 않을까? 아니, 편하게 노랑. 생각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노랑풍선이 있으니까. 너랑 나랑 노랑. 여행하면 어디라고? 나를 아는 여행 친구 노랑풍선. 오늘도 우린 당신과 달려요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2부는 언니 뉴스로 함께합니다. 만약 어제 스웨덴과의 경기 점수가 뒤바뀌었다면 아마 오늘 아이템은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그 얘기는 없네요. 참.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그 격투기 말고 월드컵도 좋아하십니까? 축구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걸 떠나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축구 담당 기자도 1년 조금 넘게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동국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 시절에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나이지리아 출장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자, 어제 페이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페인이라고 따로 할 수는 없고 잘했어요. 한 전반 제가 봤을 때 한 15분 20분 정도까지는 네. 시태용 감독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플레이를 보이면서 이 트레덴스도 약간 당황하는 기색도 보이고 했었는데 너무 빨리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스웨덴이. 그래서 원래 예상대로 흘러갔던 거죠. 뭐. 결국 스웨덴이 너무 빨리 정신을 차렸다. 네, 그러니까 15분 20분 내에 우리가 골을 하나 정도를 얻었더라면 혹시 이제 뭐 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먹을 수도 있지만 예상대로 갔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바로 전 중앙일보 축구 담당 기자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에서 피처링을 넣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 보셨습니까? 네. 보신 정도가 아니라 게임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요. 헤딩을 하셨나 봐요. 아유 머리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하필이면 이마 정중앙이 부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어제 되게 아쉬웠던 게. 예. 그 헤딩을 그때 잘했으면 들어갔을 거다 이러다가 잤어요. 네. 축구를 보고. 예.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그 알람 밤새 축구 꿈을 꾸고 이렇게 하다가 알람을 켜놓고 잤는데 알람이 울려서 일어났는데 탁자 밑에서 잔 거예요. 거실 탁자. 밤새 축구를 하면서 돌아다니셨군요. 꿈속에서. 네, 아침을 거실 탁자를 헤딩하면서 깨다 보니 이렇게 이마가. 세상에. 그래갖고 소리가 너무 커서 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고 소리가 아주 났군요. 단단하긴 한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축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위드 맥주? 아니요, 그냥 저기 애들을 재우고 후반전을 보는 관계로. 아이고 세상에. 전반전이 좀 나았는데. 음소거를 하고 후반전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란 기자님이 봤기 때문에 진 건 아닐까요 혹시?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디스하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항상 골이 아니 들어가더라. 전반전을 상대편. 보고 나서 원래 더 빨리 재워야 되는데 이제 야 늦었다 이제 들어가서 자자라고 재웠는데 그 10분 동안 잠이 안 들잖아요. 근데 잠에 누워서 있는데 그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아파트에서 이게 너무가 근데 궁금해가지고 들썩들썩 하다가 나와봤는데 0대 0이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뭐 그러고 있다가 전반이 조금 더 재밌었어요 사실은. 징크스가 뭐 전혀 근거도 없는데 아무 근거 없죠. 그냥 뭐 누가 그걸 봤는데 그 사람만 보면 상대편이 골을 넣는 뭐 이런 거라든지 특정 채널을 봤는데 특정 채널을 보면 항상 우리가 골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전혀 계산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런 징크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예전에 제가 축구 담당 기자일 때 모 감독님은 프로축구 구단 감독인데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경기에 진다라는 징크스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안 해주시는 분이 저는 계셨어요. 그거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네, 어떤 근거냐면 기자들이 주로 묻는 게 좋은 걸 묻질 않아요. 아니 스포츠 경기인데 뭐 저희가 아니, 뭐 그러니까, 정치인들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력이나 이런 걸 물을 때 뭐 약점은 뭡니까 뭐 이렇게 묻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서 지지 않을까. 그래요. 징크스는 뭐 성적이 좋거나 뭐 게임 결과가 흡족하면은 그런 징크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딘가에 좀 핑계를 대고 싶어하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다. 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에서 치면은 저 친구가 출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로 넘어가시네요. 아니 근데 축구가 끝나고 나서 페북을 보니까 정신 승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우리가 2위로 브라질과 붙는 거냐라는 이런 정신 승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수 있어요. 다음이 멕시코전 아니에요? 조 2위로 올라가서 브라질과 붙는다. 1위는 못 올라가더라도. 보세요. 멕시코 이기면은 우리가 독일을 이긴 멕시코를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승리는 좋은 거예요. 아니 그냥 게임을 즐기자고요. 왜 꼭 승패를 하지 말고. 진짜 뭐 지난주에 아일랜드하고 누구하고 붙었었죠? 그 주말에 목욕탕에서 그걸 봤는데 뭐 누가 이기든 아일랜드가 아니라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하고 그렇죠. 영화 감독이고 뭐 감독이 영화 의사 감독이었고 출신 의사가 감독. 그래요. 독일하고 아이슬란드하고 독일하고 제가 그거를 목욕탕에서 봤는데 마음 푹 놓고 봤습니다. 뭐 누가 이기든 뭐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얼음 빙벽을 쌓았다는.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전을 보면요, 제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가슴이 쫄려가지고 저는 전반전 보고 나서는 내가 절대로 보지 안 보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 막 소리만 들리면 들썩들썩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님 탁자가 부서진 거 아닙니까?라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탁자가 부서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머리에 그 반창고를 붙이신 거 봐서는. 예. 자 4426번 쓰시는 분, 우리나라가 축구가 패한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방송을 보면은 우리 팀이 져요. 제가 어제 방송 봤습니다. 예, 어떤 방송을 봤느냐도 중요합니다. 예. 어제 SBS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타 방송을 보신 분들의 탓이 아닐까. 김용민 진행자가 진행했어야 시청률이 높아지는데. 하여튼 저는 가슴이 내려앉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7423번님, 오 대박, 2018번 버스에서 정치쇼 듣고 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일대에서 저희 러브 FM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천 지역이 방송 청취가 좀 감도가 떨어져가지고 저희 중계소를 설치했어요. 네, 그래서 이천에서는 98.3MHz를 통해서 이천, 여주, 안성, 그리고 진천, 음성, 충주 지역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98.3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예, 자. 선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이야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어제 다들 막 난리가 났던데요. 아니 당 해체를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당 해체는 그 당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당이 갖고 있는 자산을 누가 승계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다 돌려줘야 돼요. 보통 그렇게들 이해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닌. 아니고요.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이 되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만두고 나서. 그런데 지난 주말 동안 혼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중앙당 해체, 두 번째 당명 개정, 세 번째 원내 중심 정당 구축, 네 번째 구태청산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본인이 청산위원장을 하겠다. 근데 첫째하고 둘째가 서로 모순데요. 그렇죠. 당을 없애면 당연히 당명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 해체가 아니라 중앙당 해체라는데 함정이 원내 정당으로 가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말하는 중앙당 해체는 중앙당 당직자를 10분의 1 규모로 줄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당의 모든 당직, 정무직 당직자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다 그만둔다. 그렇게 해서 중앙당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대한 예산을 줄이겠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원내 중심,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책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 구조 조정이지 그게 어떻게 당 해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이거는 중앙당 해체 쇼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중앙당을 해체한다는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이 그럼 국회의원들은 무소속되는 건가요? 이 질문이었어요. 본래 당을 해체하면 모두 무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을 해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냥 다른 당으로 흩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당이 없어진 거니까. 유지가 되니까. 자기가 탈당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앙당만 해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도 아니고 구조조정을 해서 슬림화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당 다이어트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따져보면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중앙당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홍준표 대표에게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임명한 정무직 당직자들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그 정무직 당직자들을 다 사퇴시키고 중앙당을 슬림화하고 당대표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원내대표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책임을 홍준표 대표 1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데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은 지금 국민들은 중앙당 당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니까 그건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거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 해체가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당직자들은 10분의 1로 줄이면 일자리 다 잃으시는 건데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배지 달고 있으면서 왜
당직자들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때도 그랬었고 뭐 다른 정당들보다 당직자들의 구조 내지는 이 구성 같은 것이 굉장히 탄탄해서 제일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당 운영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보수 정당에서 자유한국당의 네. 기반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쟁력이었어요. 경쟁력이 제일 세다고 했었어요. 그 조직력도 가장 셌고 근데 그거를 그 조직력이 센 데를 앞에서 나왔던 간판이었던 국회의원들이 다 망가뜨린 건데 그걸로 책임을 당직자들에게 돌리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당 슬림화. 예, 요게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잖아요. 해체가 아니라 사실상 네, 사실상 해체. 아니 백브리핑 때는 해체가 아니다라고 또 부연 설명도 하셨어요. 앞에서는 기자들 앞에서는 중앙당 해체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해체가 아니라 슬림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예요 이게? 그 사실상이 앞에 붙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구채연님, 저도 다 무소속이 되는가 생각했던 1인입니다라고 하셨고, 이덕주님 그냥 이름만 바꾼다는 거죠라고 하셨고, 이시원님 새 술도 없고 새 부대도 없고 그냥 어설픈 보여주기식 쇼죠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사실상 해체, 그냥 해체도 아니고 사실상 해체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거세죠. 아니 아까 이거 최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난 주말 내내 김성태 원내대표가 고난대행인데 고민하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데 혼자 고민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민주당이 이 과정을 많이 밟아봤잖아요. 2006년 그 정말 대패 2006년 지방선거 대패 2007년 또 2007년 또 대패 그다음에 심지어 그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한석 건지고 도지사 다 잃었거든요. 사실 2004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이긴 선거가 없었어요. 민주당. 아니 2012년 총선도 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거의 전패에 가까운 그런 패배였는데 그때 안 해본 게 없어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해봤고요. 예를 들면 당을 슬림화한다 그래갖고 저기 양평동에 그 청과시장 옆에 가건물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뭐 다 해봤고 그다음에 인위적인 정계 개편. 그래서 상층부에 이합 집산도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명을 몇 개 만들었냐 이게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거든요. 다 실패했고요. 그 또 저기 선거 칠 때마다 약속한 게 있었어요. 환골 탈퇴. 그래서 나중에는 환할 골이 있느냐, 탈할 태가 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환점을 맞은 게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보수의 희생과 책임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희의 전환점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치 보복에 의해서 못 견디게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서거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진보가 노무현 대통령 한 분으로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사건이 커지면서 그렇게 되자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진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시작했고 결국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에 소위 무상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무상급식. 그래서 무상복지라는 진보의 화두를 찾음으로써 진보가 방향성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2010년에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그때 한 14% 내지 18%였던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문재인 그때는 전 비서실장님, 이해찬 총리님, 그다음에 조국 교수 뭐 이렇게 들어와서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지지율이 35%로 올라갔고 43%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당의 주류를 바꾸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쇼나 상층부의 이합 집산으로 이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 그럼 보수의 위기는 어떻게? 근데 보수의 위기라고 하면 안 돼. 고 기자님 그 중앙일보의 칼럼으로 이제 쓰셨잖아요. 보수의 위기가 아니었고 자유한국당의 위기였다라는 분을 또 중앙일보의 칼럼을 쓰기도 했었는데 많은 보수 분들이 그래요. 이번에 선거에서 진 것은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대변 못했기 때문이지 자유한국당이 지금 태어나는 게 보수가 아니다. 근데 이게 아마 최민희 의원님 지적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부분을 여태까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공감할 수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로 이슈를 하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가장 크게 잡았던 거가 대표적인 사례가 안보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앗겠다는 표현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북풍이 훈풍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거에만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의존을 하려고 했잖아요. 홍준표 대표 위장평화쇼라고 얘기를 하면서 색깔론 계속 그거 빨리 그거 버리지 않는 한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사실 보수는 첫째가 품격, 두 번째가 안보잖아요. 그런데 보수의 품격이 무너지는 거를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로 국민들이 목도한 게 그 중도 보수적 성격의 품격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줬고요. 그다음에 안보 얘기하면서 사실 그 보수 쪽의 지도자들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뢰를 떨어뜨린 거라 지금은 보수의 가치와 품격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사실 광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27%예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는 24%였고 도리어 한 3% 정도 전국 득표가 올랐다 하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또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환골 탈퇴 기회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자유한국당의 가능성, 진로가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또 한국당 이야기 자세히 했는데 이 얘기는 또 4부 보수의 품격대 소상히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가 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런 사안.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 아니,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물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큰 일이죠. 이제 뭐 사법부의 개인적으로 법관들의 개인 비리로 해서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라 사법부 전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대법원이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초유의 일인 건 맞는데 제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한 것은 오히려 저는 이게 잘된 일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동안에 검찰도 그렇지만 법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슨 무소불위에 전혀 완전히 치해 법권지대처럼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잘못이 있으면 따져봐야 되고 설령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돼서 보호받아야 되는 게 헌법과 법률의 취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법원만이 그들만의 세상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동안은 그래왔단 말이에요. 전혀 문민 통제가 안 됐었죠. 그렇다고 해도 또 옛날과는 좀 달라진 게 진짜 옛날에는 뭐 법원에서도 좀 독립돼서 싸우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모순인데 법원 판사 한 사람이 가진 권력 내진 사회적 지위는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거죠. 법원 내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법원 자체적으로 눈치 보는 일이 사실은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옛날에 판사는 판사님이라고 부르면서 한 사람이 정말 예전에 뭐 조선시대 벼슬아치처럼 그렇게 높은 권위를 가졌는데 그때는 나는 그래도 좋아. 나는 뭐 위에서 뭐라 그래도 뭐 내 길 가. 이런 판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또 모순적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판사한 사람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화되면서 약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눈치 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대상이 판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뭐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한 사람도 독립적 관청이 있듯이 법원도 재판부 하나하나가 독립돼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눈치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이제 현재 뭐 사법거래 의혹을 부정하는 분들은 이 법원 구조가 그렇게 누구 위에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법관들도 우리가 무슨 대법원장한테 지시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왜 검찰이 수사해봤자 어차피 법원이 영장 청구도 결정하는 거라는 것은 법원은 통째로 검찰은 통째로 묶음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고 그게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검사들이 얼마만큼 이번에 검찰이 얼마만큼이나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가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는 건데 이렇게 되는 환경 자체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법적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한 게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 원칙을 깼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갑자기. 근데 그 원칙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내에서도 지금 현재의
움직임이 특히 주로 이제 소장 판사들이라고 해야겠죠.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오히려 이 법관 대표회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촉구하자는 쪽으로까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저는 거죠. 제일 궁금한 게 이번에 제한적으로 밝혀진 그 문건 목록 있잖아요. 400여 개 문건 목록 중에 조선일보 관련된 문건이 3개가 있잖아요. 예. 그 공개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공개됐습니다. 제목 말고 내용이. 예,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 400 몇 개 문건들은 전부 검찰에서는 입수를 할 거예요. 예. 거고 수사 결과를 또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SBS 우리말 지킴이. 어른 앞에서 함부로 나부대지 마라. 어른 앞에서 함부로 나불대지 마라.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라는 뜻일 때 나부대다, 나불대다 중에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바로 나부대다입니다. 나부대다는 나대다, 까불다와 같은 말로서 철없는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고 나불대다는 나불거리다, 나불나불하다와 같은 말로써 입을 가볍게 함부로 자꾸 놀리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한편 나불대다는 얇은 물체가 바람에 날려 가볍게 자꾸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나불대다와 뜻이 다른 단어이니 주의하세요. SBS 우리말 지킴이. 고객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맞춤 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고릴라 라디오 고고 고릴라. 에버비키니 뺄래 먹고 마마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 난 에버비키니 굶어서 뺄래 먹고 뺄래 에버비키니 에브리데이 다이어트 해 마마무와 함께해.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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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핑.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100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쇼핑몰. 검색창에 하핑. 공인중개사 인간들이 주택관리사 인간들이 부동산 경매 재테크 강의까지 자격증 재테크 모든 강의가 무료 배움 앱 꿈 인강드림이 응원합니다. 무료 배움은 인간드림. 7번가 피자에는 10여 가지 곡물 도우로 만든 피자가 있다. 그게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3단계 저온 숙성 7번가 피자가 10여 가지 곡물을 첨가하여 건강까지 더했습니다. 아, 그래서 7번가 피자가 맛있군요. 세븐스 피자! 유기농 인증 양배추즙은 자연의 품격. 사시사철 신선 양배추 자연의 품격. 격이 다른 건강 선물 자연의 품격. 톡센 필은 정품 톡센 필은 정량 톡센 필은 정성 소중한 당신은 정품 정량 정성 톡센 필 톡센 필 톡센 필. 힐링 여행하면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하면 강촌 레일바이크. 강촌 레일바이크 하면 세계 최초 VR 레일바이크. 세계 최초 VR 레일바이크 하면 강촌 레일파크지. 그럼 이번 주말은 강촌으로 가죠. 세계 최초 강촌 VR 레일바이크 즐길 준비 됐어? 위스테이에 와서 우리 가족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공유 부엌부터 공유 도서관까지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아파트. 사는 게 더 재밌어지는 아파트.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 위스테이. 7월부터 명동 모델하우스에서 만나세요. 입주문이 1670-3624 유한책임회사 더함.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떼우기 치료 개수도 제한 없이 검색해보세요.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특약 가입 시 질병 91일 이후 보장. 임플란트 브릿지 2년 이내 50% 지급, 떼우기는 1년 이내 50% 지급.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혼탁한 세상. 어려운 시사는 가라. 재미없는 방송도 가라. 여기 SBS 러브 FM에 토실토실한 용 한 마리 불어났소이다. 승천하라 김용민의 정치쇼. 코믹스 5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코맥스. 앞으로도 똑똑하게 코맥스 스마트홈, 안전하게 코맥스 시큐리티. 50년 명문 장수 기업 코맥스의 생활 맞춤 서비스. 스마트홈 전문 기업. 눈이 좋아진다. 눈이 좋아진다. 언제까지 눈을 그냥 방치할 거야? 아직도 몰라? 눈 건강엔 안구 건강. 눈이 좋아진다. 눈이 좋아진다. 눈 건강엔 안구 건강. 루테인도 안구 루테인.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홍이통닭 히야 맛이 좋아 히야 쌀로 만든 홍이통닭 홍이통닭 맛봐요 맛있다. 쌀가루로 튀겨 더욱 바삭한 쌀치킨 홍이통닭. 창원문의 1833-9612 1833-9612. 오늘의 셰프 추천 아그로수퍼입니다. 아그로수퍼요? 맛있는 돼지고기입니다, 손님. 아그로수퍼 맛있다. 깐깐하게 키워 맛있게 든든하게 45개국 엄마들이 사랑한 돼지고기 아그로수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배움도 실속 있게 한 학기 30만 원대 등록금. 내 인생을 바꾼 대학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통신대학교 씀찡하네요 정말로 중한다먹네요 정말로 난 믿는 것은 정말뿐. 정관장이 엄선한 건강식품. 지금 정몰에서 만나보세요. 정말 건강에 미친 사람들의 몰. 정관장몰 정몰. 아이스커피, 아이스티. 여름엔 아이스가 좋으니까 비즈니스 스타일도 아이스 플러스. 땀을 빠르게 말려주고 스스로 시원해지는 소재니까 늘 가볍고 쾌적하게. 셔츠부터 수트까지 여름 비즈니스의 아이스로 답하다. 파크랜드 아이스 플러스. 조인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의 벨먼 내추럴 사연이에요. 인나 언니는 바디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저요? 전 샤워예요. 샤워만으로 피부가 투명해지거든요. 벨먼 VM 세라5 성분으로 피부톤도 윤기도 좋아지니까. 온다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 내가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려도 꽉꽉 잡아주는 내 편이 베스트. 두다 망설이고 망설이고 망설여도 꽉꽉 믿음 주는 내 편이 베스트. 내 편이 베스트.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늘도 우린 당신과 달려요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3부입니다. 네, 언니 뉴스로 이어지는 시간이고요. 자, 최민희 전 의원, 양지열 변호사, 고란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이야기하다가 네. 여기까지 왔는데 4759번 쓰시는 분. 검찰이 법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수처가 있다면 이 문제 쉽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쉽게라기보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게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게 지금 시점의 문제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수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거기는 수사지 판단은 법원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을 법원이 한다라는 것에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사실 이제 법원이 하는 말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바뀐 건 저는 좋다라고 봐요. 국민들은 위기의식 가지지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이 수사를 받고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야 그래도 법원이 뭐 힘 가진 데인데 더 영장 쳐도 뭐 그냥 다 기각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거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막아야지. 결국엔 그 방법밖에 없죠. 제 생각인데 말이죠. 그 특검은 국회의 입법 의결로 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특판은 만들 수 없을까요? 특판. 아, 사실 특판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얘기는 나와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법원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상처를 좀 덜 내고 하는 것 중에서 특검을 출범을 시키되 네. 이제 판사 출신으로 해서 특검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특검, 이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판사가 하는 역할은 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판사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제 수사관을 동원해서 하는 거고 강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이번 사안도 400여 개의 문건이 나왔지만 사실 이거 되게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컴퓨터를 열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열어본 게 아니라 400여 개의 문건들을 예를 들어서 인권법, 뭐 상고법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그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낸 파일이 400여 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도 굉장한 쟁점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사용했던 컴퓨터 안에는 이 문건들만 봤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3차 조사단에서 못 밝히는 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이게 건너갔고 정말로 이게 시행이 됐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이메일 같은 걸 보면 알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자체를 열어본 게 아니라 문건만 찾아낸 거니까. 그러면 그걸 열어보려면 결국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뭘 들여본다라는 것을 알고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이게 업무상 사용한 컴퓨터니까 당연히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대법원장 명령으로도 아직도 저는 열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방송국에 쓰던 컴퓨터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지급받은 거면 나갈 때 반납해야 되고 뒤에 업무 인수 인계자에게 당연히 내용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법원은 당연히 그게 무슨 개인의 사생활 보호하면서 못 내준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해요. 직장에서 사생활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직장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받아줬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정열 변호사께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판사들이 쓴 컴퓨터는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법원 직원한테 그 높은 순으로부터 해서 서서히 그 중고 컴퓨터가 하급 직원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썼던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는 추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법원행정처 판사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된 컴퓨터 세대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확보가 돼 있는데도 못 열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수사는 수사지만 재판에 가면은 법원의 잘못을 법원이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기관이라고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사라든가 조사만 제대로 되면 그것 자체를 우려할 필요는 없죠. 재판부는 다 독립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특판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판을 얘기하면 상권분립 위반으로 받아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설마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받아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자 0890번 쓰시는 분 대전 사는 동생한테 정치쇼 재밌다고 추천했는데 안 잡힌다고 하는데 대전 주파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전 주파수가 없습니다. 고릴라로 그렇습니다. 고릴라로 들으시는 방법밖에 없거나 없진 않죠. 또 있습니다. 팟빵. 서울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팟빵. 저기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하실 수도 정치쇼를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한다.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장담은 못하죠. 있으면 꼭 인터뷰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교육감들 이번에 17군데 중에서 13군데에서 진보 교육감이 나왔는데 14군데. 14군데? 네. 또 한 군데 그새 늘었습니까? 보수가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아이고 싹쓸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수 교육감 혹은 중도 교육감 된 데가 어디예요? 대구. 경북. 대전.
되죠. 세 군데. 대구 교육감은 혹시 전 의원 아닌가요?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지낸 분 아닙니까? 예. 하여간 보수 중도 성향 교육감이 3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진보 성향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교육 정책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일단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외고 자사고 폐지가 있었거든요. 자, 그 전에 그 교육감의 어떤 그 관할 구역과 교육부의 관할 구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교육부는 대학하고 대학만, 대학만 그리고 이 고등학교까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관할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교육감을 뭐 이 얘기까지 하자면 좀 멀리 거슬러 가지만 과연 이렇게 뽑을 필요가 있느냐 따로 이렇게 선출할 필요가 러닝메이트나 아니면은 이게 왜냐하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교육의 목표가 다 대입에 달려 있거든요.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온갖 목표는 다 대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러닝메이트라고 하시면은 광역단체장하고 러닝메이트를 하자.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분리되어 있어서 고등교육까지는 교육감이 책임지는 건 맞지만 고등교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대입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력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정면에서 이제 그 과거에 진보 교육감이 있었지만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외고 자사고 폐지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이 벌써 외고 자사고 폐지를 말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었죠. 전 정권의 교육부에서.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를 내걸었거든요. 이거 플러스 조희연 교육감도 그 14일 아예 그 기존부터 말해왔었고 14일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했고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도 단계적으로 외고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외고 자사고를 보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요. 5년마다 교육청의 학교 운영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얘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재지정을 못하는 거고요. 내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있고 2020년에 경기와 부산교육청이 외고 자사고 국제에 대한 학교 운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 자율형 사립고에서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신 또 운영도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돈을 안 받고. 그 등록금 비싸게 나가죠. 그 등록금 아까 비싸다는 말씀하셨는데 저 2013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외고가 등록금이 863만 원. 연입니까? 학기입니까? 연. 자사고가 777만 원. 야, 이거 대학 등록금 같은데요? 일반고가 285만 원.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액수도 이거는 공식적인 수업만 얘기하는 공식적인 거고요. 그 외에 기타 경비까지 솔직하게 다 계산하면 어떤 자사고는 정말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뭐 방학 때 해외 연수 뭐 학기당 1,000만 원 든다는 얘기들. 강원도에 있는 학교입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폐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갖추고 있는 뭐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기숙사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헌법소원까지도 지금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뭐 걱정이긴 해요. 뭐 이제 정부나 아니면 이제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 방향은 갑자기 없애면 사실 학부모나 학생이나 혼란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몰제라고 해서 천천히 없애겠다. 우리가 예고를 한 다음에 서서히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신규 허가는 당연히 안 해주고. 그런데 이게 참.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교육 철학과 관련하여서 충분히 이제 입장이 갈릴 수 있는 것인데 확실한 것은 자사고와 외고가 생기면서 이건 옛날에 왜 기억하세요? 경기 이화 숙명. 뭐 옛날 고등학교 입시 일반 고등학교 그때 줄 세우기 돼 있었듯이 그런 식의 서열이 고등학교 때부터 부활한 건 맞고 그러다 보니 일반 고등학교가 너무 학력이 떨어지고 나빠진 게 아니냐 하는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의 실패를 불러왔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외고 자사고를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경기 이화 숙명 뭐 이렇게 되었었다면 소위 특정 지역에 위치한 학교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냥 똑같은 학교인데 그냥 이게 다만 외고 자사고로 넘어왔을 뿐이지 외고 자사고가
없어지면 오히려 과거처럼 강남 8학군이 소위 부활을 해서 지금 외고자사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지원해서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강남 8학군 같은 경우는 근처 사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우선권이 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강남의 집값 오른 게 네.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일종의 수월성 고등학교를 출신인데 그래요? 저희 때는 일반고를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갔었던 시절이기 비평준화.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하죠. 예. 그때는 돈을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시험을 통해서 그냥 성적이 우수한 경우 들어갈 수가 있는 데였는데 지금의 외고 자사고는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금수저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아서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부모가 쏟아붓는다고 달라질 수 있는 아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쏟아부으면 사실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실제 아이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과 상하 뭐 어느 정도는 이어져야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냥 부모의 재력이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외고 자사고의 문제점이 있어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교육이 계층 사다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계급을 재생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 핵심에 자사고 외고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초엘리트층을 분석해 보면 이게 과거에는 왜 전국 단위로 뭐 어느 지역에는 어떤 고등학교가 명문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지역 명문 개념이 다 깨지고 외고 자사고로 줄을 세워지면서 사실은 엘리트의 서울 강남 8학군 편중 현상이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나와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학생들을 특별히 뭐 이른바 좀 학력을 쌓으면은 더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느냐? 그렇죠가 아니고 하향 평준화라는 말은 그냥 개념적인 말이고 하향 평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선.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싶고 그런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부모들의 경우는 일반고를 다녀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8학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인문고등학교 있잖아요. 일반고를 수준을 높이려면 저는 대입시에서 내신과 내신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몫을 아주 세부적으로 늘리면 저는 이 8학군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 가능한데 중요한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권과 상관없이 교육에 대한 대합의가 우선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교육 있어요. 백년지대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아까 외고 자사고 폐지를 말씀드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정권 바뀌어서 또 이렇게 바꾸면 또 허가 내주면 또 5년 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거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런 정책을 내놓고 이게 장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학부모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데 막상 그때 가서 가보니까 내 선택이 잘못됐더라. 그래서 내 아이한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불안하거든요. 일단 뭔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정권에 관계없이 큰 철학을 공유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입시 정책은 수기민주주의로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기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게 그동안에 이제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저는 요즘 학생들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복잡해졌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편법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뛰는 뭐에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수시 있고 정시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좀 8학군이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경력 쌓아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우리가 꼭 같이 공유해야 될 교육 같은 뭐 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안 이루어져서 막상 뭐
뭐 저 명문대 물리학과 이런 데를 가는데 물리를 처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막 이렇게 틈새 찾고 이걸 막으려다 이거 막고 저러다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것 같아요. 좀 원론적으로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입장이 이 교육에 관한 입장은 많고 저는 학부모가 100이면 100명 다 할 말이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100명이 보내준 사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00명은 저희 뭐 그냥 표현이었고 예예예. 아주 뭐 각양각색의 의견입니다. 3488번 쓰시는 분. 저희 조카가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작년 한 해 결산 대충 해보니까 학비가 2천만 원입니다. 한 해에 2천만 원이겠죠. 그렇죠. 교육비, 기숙사, 급식비, 교재비 등등 어마어마하더군요라고 하셨고 조혜경님 우린 형편이 안 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네요라고 하셨고 유소희님 전에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소위 좋은 대학 갔는데 개천에서 용났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재력이 없으면은 너무 힘든 세상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고 3833번 쓰시는 분 자사고 외고 없어져야 합니다. 자사고 애들끼리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말하자면은 분리가 된다는 거죠. 자, 6881번 쓰시는 분 이분은 좀 견해가 다릅니다. 외고 자사고 피해지는 강남 8학군 부활입니다. 지방의 외고 학비는 공립처럼 저렴한 곳 많고요. 지방의 똑똑한 아이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방에만 외고 자사고를 두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한고등학교 해가지고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차별 없이 균등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이건 너무 먼 얘기긴 한데 이 교육 문제의 근본은 이 학벌주의 사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벌. 그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어요?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35만 명이고요. 저 70년생 김구라 씨 태어나던 해 70년생은 100만이 넘어갔어요. 거의 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들도 지금 생존의 그 기로에 섰어요. 지금 학교 문 닫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덴마크의 부모들과 고등학생이 대화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애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얘 골치 아프게 왜 대학을 가니 고등학교 나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대화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 결국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아까 고 기자도 얘기했지만 학력이 높아야만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그 사회 구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밑에서 아무리 교육하고 얘기를 해봐야 저도 별 의미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궁중 족발집 이야기 이거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볼까요? 그 궁중 족발집 뭐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데 말이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더만요. 보니까. 족발 그러니까 역시 입에 군침이 돌긴 하는군요. 사실 이게 7월 7일 날 있었던 일인데 뭐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족발집 사장님께서 가게 건물주를 찾아가서 망치를 휘둘러가지고 살인 미순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여론은 말이죠. 건물주를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두둔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임대료가 월 26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2016년에 새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월세 1,200만 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몇 배요? 몇 배? 4배를 올려달라고 한 건데요. 이러니까 이제 그 네티즌 여론은 일반 여론은 이 당연히 이 세입자 마음을 편을 들게 돼 있죠. 이렇게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이건 거냐. 정말 이 느낌이 저는 옛날에 일제시대 소작쟁이 같은 느낌.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불러온 게 바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걸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걸 보통 임차인을 더 이렇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최저임금 얘기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분들이 바로 이런 영세자영업자거든요. 그럼 이 영세자영업자가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사실상 더 비용이 많이 나가느냐가 아니라 건물 임대료에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의 보완 대책은
임대료 정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10여 년 뭐 그 전부터도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법적 안정망 같은 것들이 저는 다 해체가 됐다라고 봐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한 경우가 건물들이 어떻게 되면 상가가 좀 뜨면 어떤 지역이 좀 뜨고 그러면 건물주가 그 건물을 사서 매입을 해서 이른바 이거 조금 뭐 바꿔서 리노베이션 한다고 하죠. 그 바꾼 다음에 되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십억의 차익을 얻는데 맞아요. 그게 부동산 투자처럼 설명회가 열리고 그게 무슨 사업인 것처럼 미담 사례로 거론이 되는 우리는 지금 사회가 돼버렸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런 정도의 자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지금 임차에 들어서 영업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경제적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당사자들은 대등한 거야. 이런 아주 근대적인 원칙을 거기다도 대입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법칙의 뿌리로 가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도 가면 이런 관계는 대등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뭐 임차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얻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어떤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주식으로 큰 돈 벌고 어디 가서 땅 샀다가 되팔아가지고 몇 배 차이 걸리고 이게 무슨 뭐 잘한 일처럼 되는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걸로 책도 쓰고. 그러니까 그거 그 분위기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 끊임없이 일어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고 초등학교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가 건물의 그 가치를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과연 건물주가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가. 그럼 그 동네가 우연히 뜨게 된 것 플러스 거기 사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손님들을 많이 불러 모은 것. 그 건물. 예. 근데 그 건물주가 거기서 과연 기여한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의 의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가치의 상승분은 모두 다 건물주가 지금 갖고 가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거기서 장사 잘 되면은 내쫓아요. 바꿔요. 그게 같은 쪽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게 내쫓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자유한국당 보수개혁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관련 법안이요. 그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자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우원식 박주민 의원 등이 이제 상가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혁신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국회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면 정말 조금씩 믿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당 해체보다 시급한 거. 사실 인생 챙기기. 저도 이게 개업을 해서 일해 보니까요. 5년요. 진짜 사무실 뭐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제 좀 사무실 제대로 굴러가나 싶으면 5년이에요. 그 자영업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5년 안에 내 곳이 망하는 거죠. 이 정치 자영업자도요. 월세가 올라서 사무실 또 옮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8213번 쓰시는 분 월급쟁이 꿈이 건물주인 세상입니다라고 하셨고 7088번 쓰시는 분 우리 아버지는 장사 안 된다고 하면 새도 내려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네요. 어머 너무 멋진 아버님. 멋진 아버지. 예. 자 오늘 세 분 최민희, 양지열, 고란 세 분의 어니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BS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고향에서 가업을 물려받은 젊은 농업인 강선아 씨. 그에게 농업은 단순한 생산 과정이 아닙니다. 땅과 자연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강선아 씨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청년 농업인 연합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이 되었는데요. 외국의 젊은 농업인들과 교류하며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세계의 평화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한국 농부의 열정이 세상을 바꿉니다. SBS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과 함께합니다. 동해바다와 속초시를 동시에 누리는 파노라마 뷰.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확장으로 서울 수도권까지 더 빠르게 행정금융중심의 생활 인프라. 속초에서 만나볼 수 없던 탁월한 주거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찾아옵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6월 중 오픈 예정. 033-631-1136 현대건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치과도 다니면서 하나 더 해요. 인사돌 플러스. 참 잘했어요. 좋은 습관이 건강한 잇몸을 만듭니다. 홍은희 최불암 씨의 잇몸 건강을 위한 선택. 인사돌 플러스. 써보면 달라지니까. 인사돌 플러스. 동국제약.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마의자. 다시 힘차게 달린다. 멈춤 없이 흔들림 없이 더 사랑받는 당신의 쉐보레가 되도록. 쉐보레 새로운 출발. 고객과 함께. 지금 전시장에 오시면 100대의 스파크와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8월 18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AM 792kHz, FM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2.0 터보 엔진. 퍼포먼스의 차이. 퍼펙트 블랙 디자인. 스타일의 차이. 달릴 때 가장 멋진 내가 된다. 차이. 말리부로부터. 쉐보레 올 뉴 말리부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사 강호. 이 살벌한 세계에는 전설의 무린 고수 삼룡이 있다. 이소룡, 손명, 그리고 김용민이에요. 대한민국 시사 고수 김용민이 진행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동해바다와 속초시를 동시에 누리는 파노라마 뷰.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확장으로 서울 수도권까지 더 빠르게 행정금융중심의 생활 인프라. 속초에서 만나볼 수 없던 탁월한 주거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찾아옵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6월 중 오픈 예정. 033-631-1136 현대건설. 유림 노르웨이 숲에 산다는 것은 사람이 자연의 일부로 산다는 것, 삶이 곧 휴식이 된다는 것, 일상에 여유를 드리는 것. 7월 동탄역에 노르웨이 숲이 찾아옵니다. 유림 노르웨이 숲.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서로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고 기업과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김정근, 이지혜의 비타민 뉴스. 구주제약에서 정말 탐나는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탐난다고 합니다. 엘시스테인과 비타민의 만남, 엘시비탐. 피로엔 엘시비탐 파워. 피부엔 엘시비탐 미. 탐나는 비타민, 엘시비탐.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마의자.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봉지미 톡톡 김치 톡톡 김치 톡. 유산균이 훨씬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오빠 변해도 너무 변했어. 뭐가 말이요? 확 달라진 마리오가 마리오.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마리오 아울렛에서 마리오 쇼핑몰까지 확 달라진 마리오 아울렛. 렉서스 어메이징 스위치 6월 한 달간 ES 구매 시 2년 후 최대 73% 중고차 잔가 보장. 부담 없는 조건으로 완벽히 새로운 ES를. 이제 당신이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ES 오너가 될 차례입니다. 선납금 10%, 월 70만 원대 24개월 운용 리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오늘도 우린 당신과 달려요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할 말은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 브라더스와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보수 두 분 모셨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안녕하지 못해요. 어제 축구 보다가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또 끝나고도 또 술을 먹어가지고요. 어제 사무실에서 같이 봤거든요. 월드컵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월드컵 때문에요. 아니 지난주 지방선거. 지방선거야 뭐 당연한 결과가 당연한 결과라서 별로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를 보면은 이게 뭐 사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도 민심의 외면을 받았다. 뭐 이런 평가가 뭐 주주를 이루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거 뭐 보수 세력의 참패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보수 세력이 아니고 보수당의 참패고요. 보수당. 예. 예. 뭐 참패한 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까는 말기암을 걸린 환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저는 보수 유권자들은 승리했다고 봐요. 보수 유권자는 승리했다. 네, 보수 정당이 참패한 게 아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칼럼에 보니까 잘 표현했던데요. 네. 그 미국의 이제 윌슨 대통령 옛날에 그 민족 자결주의 얘기한 분 있잖아요. 이분이 정치학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급진주의자는 너무 멀리 간 사람들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충분히 가지 않은 사람들이고 반동주의자들은 리액션이즘이죠. 반동주의자들은 아예 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을 했거든요. 역주행을 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보수라고 얘기하니까 니들은 안 돼. 이제 나가. 네. 해가지고 보수 유권자들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실제로 윤여준 전 장관 이분은 뭐 과거 보수당의 핵심 책사로 꼽혔던 분인데 이런 일반의 그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윤여준 지금 전 장관에 같은 대해서. 얘기죠. 보수의 계멸이 아니라 한국당의 몰락이다. 이런 말씀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도 동의하시는 바시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데 어제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해체 선언을 했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진짜 해체 선언인 것 같지는 않고 중앙당 해체 선언 이런 점에서 보면은 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만 그러니까 기구만 슬림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개혁단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가 이제 안 맞아요. 예. 공식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책임을 져야 될 1등이 이제 홍준표 대표라면 2등은 김성태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혁신안을 또 내놓을 자격이 없는 게 이제 비대위를 만들든가 하면 비대위에서 이제 혁신안을 내놓는 겁니다. 자기가 혁신안을 내놓고 비대위에서 그걸 집행하라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개혁안은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 그 이전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뭐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의원이든지 간에 뭘 잘못했는지를 그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릎 꿇은 게 두 번이거든요. 지난번에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박근혜 탄핵하고 난 다음에 탈당할 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보수 혁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른정당 만들면서 무릎 한번 꿇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했는데 그때는 뭐 그래도 잘못한 이유를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국정을 견제하고 바라보지 못했다. 뭐 그건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제 간신히 나오는 얘기가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지 못했다. 초선들이. 그거는 조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뭘 잘못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이 잘못했고 홍준표가 잘못했고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정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게 자기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원내대표 원내정당으로 가겠다면서 자신의 거취를 얘기를 안 하는 그런 혁신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적어도 예를 들면 지금 국회 원구성이 굉장히 절실하니까 어차피 국회는 일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구성하고 혁신위원회한테 정권을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의총을 통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나는 물러나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일 듯 말듯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한가요?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자기 사과를 자기 잘못을 그렇죠. 얘기해야 된다. 자기의 남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참여를 하고 뭐 책임질 일은 또 책임져야 하고 그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혁신 이야기를 입에 올린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 같습니다. 자 조혜경님, 정태근 의원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라고 하셨고 표성은님, 정도원 의원님 고독한 미식가 같네요. 오늘 보는 라디오에 선글라스 끼고 나오셔가지고 예. 자 그리고 9137번님 정도원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말기암 환자 비유는 좀 아직 희망 갖고 치료받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는 가슴 아픈 비유입니다라고. 아니 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예측하기를 자유한국당은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돼서 나중에는 소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측을 잘못했어요.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TK 자민련으로 축소된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부산 울산 영남은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TK에서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뻔뻔한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양심이 좀 있어야 대책이 있는 건데 그 진박 감별을 통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정풍운동하겠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더 다시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TK 자민련을 몰락했다면 다음 통선을 통해서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백약이 묘요예요. 다음 총선에서 정리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공감하시는데 왜 그거를 말기암에 비유하시냔 말이에요. 말기암 환자가 지금 마지막으로 열심히 소생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투병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비유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란 당은 그러니까 스스로 해체되고 불살러서 재가 돼 가지고 새로운 토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정당이고 말기암 환자들은 그 가족들과 마지막까지. 그럼요. 저희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너무 표현을 좀 과하고 좀 지나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정도원 의원님 방금 말씀은 그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서 소멸될 것이다. 근데 2년이나 남았습니다. 2년 사이에 뭐 좀 정치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그 뭐 이제 소위 지라시에 돌아다니는 정보지에 돌아다니는 자유한국당 야당 완패의 모든 공신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 다섯 번째 공신인데 다섯 번째 공신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제 결국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결국 소멸되고 총선에서 새로운 정당이 아주 소수지만 나와서 그게 다시 싹을 트고 잎을 내고 해서 이제 그게 보수당이 소생하는 건데 저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지금처럼 참패를 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짜 지금의 버금가게 참패를 했고요. 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고 2008년 총선에 참패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했어요. 물론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통해서 부활을 했지만 결정적인 원동력은 참 불편한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원동력이 됐어요. 지금은 그런 원동력도 없고요. 지금 대통령이 또 뭐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소멸되고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그게 이제 자라나겠죠. 정도원 선배님 얘기를 좀 어렵게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당입니다. 한국 그래요? 정치사에서요. 자유당은 60년대에 해체됐어요.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당명을 뭐라고 줬냐면은요. 예. 민주공화당. 그렇죠. 그리고 민주정의당. 예. 그리고 3당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소위 공화와 민주의 가치 본인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20세기 들어와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자유한국당. 자유 보수 중에 자유의 가치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그 당의 한 축이 소위 이제 박근혜 탄핵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친박들이 있잖아요. 또 한 축은 누구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먹은 다음에 또 한 축은 어디 있냐면 바른정당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지금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대변인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탈당하게 됐냐면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대선 경선을 해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됐잖아요. 이 유승민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작년에 5월 9일 날 선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출한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홍준표 대표랑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5월 2일 날 일주일 전에 탈당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 대선 운동 기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구제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바른정당. 그 전까지만 해도 후보를 밀어달라 이랬던 분들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서 떨어진 다음에도 한쪽에는 친박, 한쪽에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자기만 살라고 하는 사람들 감히 누가 나한테 문제를 제기해 나를 견제해. 그러니까 막 간 거죠. 막 갔는데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맞았나. 당명에 닦여 있는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치 행태로 봤을 때는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저 당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꾸만 보수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유권자들이 니들 아웃 이렇게 심판을 내린 거라. 그래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기가 내놓은 그 혁신안에 따르면 당 이름 바꾼다. 뭐 외부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한다. 외부 인사로 중심이 된 그리고 중앙당을 슬림화한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혁신안을 내놓을 자격조차 없는 분이다라고 두 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책임이 2위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야말로 권위를 지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대위원장으로 절대 안 갑니다. 뭐 자리나 한 자리 하려고 뭐 가는 사람은 뭐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게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에도 당신들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첫째 뭘 바꿔야 되냐. 그동안 우리의 철학이 잘못됐나. 그동안 우리의 정책이 잘못됐나.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래도 평화 시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지금 고용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지금 일자리 정책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예를 들면 이전에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쫓겨나올 때 그때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학,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반성하라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들의 행태와 자질의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마지막까지 막말 그나마 마지막에는 괜찮은 막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지 대략 감 잡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그걸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당사 없앤다 무슨 당명 바꾼다. 결국은 정책 철학과 정책과 사랑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제가 너무 흥분을 하나요? 3413번님 오늘 두 분 의원님들 의견이 다른 때보다 강하시네요 라고 하셨고 김미희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다. 이 말에 소름 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세게 나가시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보수 정당의 앞날 그 전에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 재보선을 통해서는 당의 활로가 뭐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해체가 된 거예요. 해체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 전국에서 한 석도 못 건졌거든요. 기초단체장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절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그저 호남 출신 의원들은 뭐 저는 한 민주평화당으로 번의 돌아갑니까?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봐요. 한 번의 과정이요. 무슨 과정이냐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폭삭 망한 게 할 거는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할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당내 화합,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두리뭉실하게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는 대표가 하는 얘기가 공동대표인데 이 대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저 대표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공천 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아니 최소한 지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배수혜진을 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으면 그거를 총력을 다해서 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자기 지분 하나를 챙기기 위해 가지고 뭐 송파에서도 싸우고 노원에서도 싸우고 아니 그럴 바에야 좀 뒤에서 만나가지고 그럼 하나하나씩 나눠 갖자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 당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정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내면 그나마 조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합의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무슨 비대위원들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뭘 위해서 정치하는가 이거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면 갈 가능성이 있고 못 만들어내면 빨리 헤어져야죠. 그렇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정치하느냐? 기본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른 한번 것보다 정립해보자. 정책적인 부분에부터 우선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보면 심상정 의원조차가 옛날에는 유승민 지지했다가 굳세게 나가라고 유승민 너무 지금 낡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냉전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심상정 정의당에 있는 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내부에서 합의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 중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제일 웃겼던 게 송파든 노원이든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를 놓고 공천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소인배의 힘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런 분들이 무슨 재활을 구원을 그분들한테 군자의 정치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죠. 자 보수 정치 어떻게 리모델링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저는 한 10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야당할 각오로 가야 된다. 왜냐면요. 영국에서도 대처가 11년 집권했고요. 토니 블레어가 13년 집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보수당이 재기하고 노동당이 재기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또 10년 주기로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또 우리나라는 또 갔던 이유가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갔는데 지금 이제 뭐 정부가 어쨌든 지금 인기를 언제까지 누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은 충분히 내다보고 지금부터 이제 착실히 이렇게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죠. 저는 길게 봐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요. 새 집을 잘 지으면 그리고 새 인물들을 잘 규합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수의 대안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급부상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이거 뭐 농담이라고 나중에 또 첨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지사가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지금 그 제주도에서 다시 재선에 성공했다는 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지금 이제 선거에 이긴 거고.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철학과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원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바깥에서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수가
유권자들은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승리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하고 다 맞아 떨어질 때 지금 이렇게 여당에서 완승을 하면 오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벌써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실수할 것을 노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길게 보고 새 집을 짓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가면 생각보다 빨리 유권자들이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6635번 쓰시는 분이 당명이 바뀐다고 본질이 바뀝니까? 최순실 씨가 최서원으로 개명했다고 바뀌었습니까? 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죠. 안철수 전 후보는 뭐 앞으로 그 향로가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대답을 해도 되나요? 예.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근데 저만 관심이 없겠어요.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역할을 다 하셨죠. 근데 저는 좀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제 인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대단한 인재인 건 맞는데 정치 분야의 인재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정치 분야가 아닌 다른 데 가셔서 원래 그분이 남들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보안 산업에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 계속 기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정치에서 기여하시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 지지층도 떠나고 그분을 지원했던 멘토들도 떠나고 그걸 지지했던 의원들도 떠나는데 계속 여기서 앉으셔가지고 쪼그라드는 모습 보이시면서 정력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다른 방향으로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옛날에 이회창 총재도요. 정치에 안 맞는 분인데 그분은 대법원장을 했으면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 단계 차원을 높일 뿐인데 이게 이제 안 맞는 자리에서 일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네, 얘기했습니까? 예. 자, 보수의 품격으로 해서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택은, 정두원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아침 10시 5분에 김용민의 정치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체의 수분 함량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80%가 수분이라면 성인은 70%, 노인이 되면 60%로 수분량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충분한 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은 마시면 불과 30초 후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 조직에, 10분 후 피부에, 딱 30분 안에 모든 장기에 도달해 무려 90일 동안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마시는 물 한 잔, 좋은 물을 골라 잘 마셔야 하는 이유겠지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백두산물 좋은 물 백산수와 함께합니다. 고릴라 라디오 고고 고릴라 얼라이브 쌩쌩하죠 하루가 얼라이브 쌩쌩하죠 생기가 쌩쌩 비타민 얼라이브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쌩쌩 비타민 얼라이브 건강기능식품. 네, 저는 무역 인재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트레이드인! 무역 분야에 떠오르는 전문 구인구직 메카. 세상 모든 무역 인재들이여 트레이드인 하라. 트레이드인 트레이드인 오늘부터 출근. 오늘부터 장보기는 마니커 닭고기살 생생하는 마니커 간편하게 스마트폰 장보기가 짱 편해요. 마니커몰 착한 가격 푸드포털 마니커 닭고기도 장보기도 마니커 좋은 푸드포털 마니커몰. 통인 익스프레스 아시죠? 국내 최초로 포장이사를 시작한 통인. 대기업과 사회 지도층들이 선택한 통인 익스프레스. 이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8990123 통인. 홈케어 서비스도 역시 통인. 어릴 적 머리맡에 앉아 밤새 물수건을 대주시던 부모님이 기억납니다.
위더스 제약은 간절했던 부모님의 마음처럼 희망을 주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류 건강과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기업 위더스 제약. 몸매가 예뻐지는 비키니도 쉬비치 군살 가려주는 래시가드도 쉬비치 허니문 커플룩까지 쉬비치 감각적인 비치 헤어를 만나는 곳 쉬비치 달콤한 기억을 입다 쉬비치 검색창에 쉬비치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닷컴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닷컴.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여러분, 지금은 난닝구에서 신상을 체크할 시간이에요.